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미래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또는 뭐 재수생도 계실 거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매우 아마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시겠죠. 학교생활 기록부도 마무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원서 지원 계획도 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소서도 쓰셔야 되고 또 면접도 준비하셔야 되고 아마 바쁜 시간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입시 컨설팅이나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도 그렇고 면접은 저희가 이제 12월 13일 날, 9월 13일 날 수시원서 접수할 때쯤 일정이 확정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수시원서 쓰시고 난 다음에 그때 전화 주시면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연세대학교 미래는 어떤 학교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이 차트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연세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학교다. 엄청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지방의 대학들은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죠. 대구나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54%, 52%고 전남 전북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1%, 충남 충북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40%, 강원 지역이 35%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당연히 없고 교과 선발 비율이 14%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71%이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또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 내에서 의대나 치대를 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의대나 치대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반드시 지방대학의 의대나 치대를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바로 연세대학교 미래는 어떤 대학이냐? 서울, 경기, 인천에서 대학을 갈 수 없는 학생들 또는 원서를 쓰시면서 뭔가 조금 더 낮게 경쟁력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선정하게 되어질 때 서울, 경기, 인천의 학생들이 제일 먼저 선호하는 지점이 바로 강원 지역이에요. 그게 바로 연세대학교 미래,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두 번째 목적지는 어디냐? 강원 지역 다음으로 선호하는 지점은 바로 충청 지역이죠. 충청 지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단국대학교 천안도 있고 건국대 글로컬도 있고 충남대학교도 있고 순천향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충북 지역으로 가면 선호도가 매우 높죠. 그만큼 강원 지역과 충북 지역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점이고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전라남도북도, 경상북도, 남도 지역을 선호한다. 다시 말하면 서울하고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수록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여기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원서를 쓰시는 게 아니죠. 경북대를 지원하시는 분들 또는 전남대, 전북대를 쓰시는 분들, 충남, 충북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연세대학교 미래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희망하고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는 올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니까 보이는 게 지금 전년도에는 1단계 6배수 학생부 교과 100%에 2단계에서 면접 30%를 반영하는 다단계 방식이었구나. 근데 올해는 뭐로 바뀌었다? 학생부 교과 80에 의학적 인성 20%의 일괄 합산 방식으로 바뀌었구나. 이라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목할 점은 뭐냐면 면접 대상자 발표예요. 면접 대상자. 일반적으로 일괄 합산 방식에서 교과 성적 90%에 면접 10%인 경우에는 원서 지원한 모든 분들이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일부 대학, 다시 말하면 연세대학교 미래 같은 경우는 면접 대상자를 11월 28일에 발표한다는 겁니다. 발표한다. 그리고 12월 3일에 면접을 본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11월 28일에 면접 대상자를 발표하게 되어질 때 그 배수가 사실상 5배수 내지
6배수의 배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겠죠. 더군다나 수능 성적 확인 이전에 면접 대상자를 발표하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연세대학교 미래는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수 작계를 작게 두게 되어지면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작년과 변화가 없다. 작년과 가장 큰 변화는 뭐다? 작년에는 수능 전에 면접을 봤지만 올해는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본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지 않고 학생부에서도 학생부 교과 성적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는 재심은 기한 약 10분 정도의 면접을 보게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작년하고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3개 영역 등급합이 4였었는데 올해는 4개 영역 등급합 5로 바뀌었죠. 이러면 수능 최저 엄청 어려워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작년하고 바뀌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작년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4에다가 영어 2등급을 별도로 빼놨으니까 사실상 영어까지 포함시키면 4개 영역 등급합 5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영어까지 포함시키면 4개 영역 등급합이 6이 되겠네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영어를 포함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4개 영역 등급합이 5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4개 영역 등급합 5라고 하는 수능 최저는 정말 높은 등급이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4개 영역 등급합이 5를 반영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고려대학교 같은 학교들도 있고 지방의 일부 대학들이 있어요. 그렇죠? 영남대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대학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된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미래는 뭐를 중요하게 보는 거냐면 수능 성적의 우수성을 인정한다.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교과 성적이 다소 낮아도 인정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전년도하고 사실상 큰 변화가 없어요. 면접도 수능 전 10월 29일에 보게 되고 전형의 방식도 6배수 작년하고 동일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작년하고 다소 변화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작년하고 동일하게 수능 최저는 매우 높은 단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주목할 점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그러면 이건 내신 반영비율이 높은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 반영비율이 높은 전형이니까 수계가 전형이 다른 전형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전형이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전형의 반영 비율을 달리 둔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의도와 다르게 그 전형 간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되어지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다빈치 전형하고 탐구형 전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빈치와 탐구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평가 영역이 다르지만 입결에서는 거의 동일해요. 왜?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비슷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고려대 같은 경우도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과 학업부 수형이 전형의 학종과 교과로 나눠져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입결의 차이가 보면 큰 차이가 없고 결론적으로 보면 면접의 유무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형자의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연세대학교 미래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합 5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영역 등급합이 4이거나 3개 영역 등급합 5 정도를 만약에 반영하는 수능 최저의 하위 구간에 해당이 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당연히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교과의 반영 비율이 엄청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전형이 수능 최저를 동일하게 높은 구간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기타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입시 결과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 중복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강원인재 전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4명이 늘어서 18명. 결국 지역인재 전형은 선발 비율이 좀 늘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미래 같은 경우는 소리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하고 바뀌었어요. 소리평가 항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 54 전형인데 작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4가지의 평가 요소인데 올해는 평가 요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3가지로 학업 역량, 발전 역량, 공동체 의식 3가지로. 자, 4개에서 3개로 바뀐 거는 사실 별 큰 의미가 없어요. 4개에서 3개로 바뀐 거는 연세대학교 미래만 바뀐 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변화가 있는 이유고 그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의 분량이 줄어들거나 글자 수가 감소됐죠. 아시는 것처럼 봉사활동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수상경력이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다. 또 자율동아리가 폐지가 되어진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축소가 되어짐에 따라서 평가 항목들이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을 40%를 두고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그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도 높게 두지만 비교과의 역량을 좀 더 크게 두는 전형. 다시 말하면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저기 나와 있는 발전 역량이죠. 발전 역량. 관심 분야의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열정과 노력, 현 수준보다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관심 분야의 경험, 자기주도성,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저거에 대한 반영비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이게 반영비율이 높아야 진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 평가 요소에서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40%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교생활 54 전형 간의 차이를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게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전형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너무 높은 단계를 요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두 개의 전형 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수능 최저가 3, 4나 3, 5 정도 한다면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엄청 높을 거고 학생부 종합은 비교과 반영비율이 높으니까 내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상 두 개의 전형에서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의 전형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느냐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느냐.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가 전년도에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다가 바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집인원은 15명 대 18명 별 차이 없고 자격 조건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별 차이 없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교과 80%의 의학적 인성 일괄 합산 방식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에 다단계 전형에서 일괄 합산에서 바뀌었지만 별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기는 교과 80이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는 서류평가 100%이지만 이 서류평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40%로 높다는 점, 이 점이겠죠.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어진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차이겠네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수능 전의 면접, 수능 이후의 면접, 이 차이라고 볼 수 있고 면접의 유종에 있어서는 요거는 면접 시간에 서류, 확인 면접이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동일하고요.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1.19에서 1.3이에요. 최초 합격자 평균이 1.19, 최종 합격자 평균이 1.32. 그러니까 최초와 최종 합격자 간의 점수 간격이 꽤나 크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학교생활 54 전형은 최초가 1.31인데 최초가 1.34이기 때문에 점수 편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는다. 이 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연세대학교의 미래의 원서를 쓰는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1.3 또는 1.4 이내 정도의 성적. 그러면서 이 정도의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연세대학교 미래가 좋은 학교 맞고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맞아요. 하지만 이 대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울의 주요 대학, 서울 경기의 주요 대학, 그 다음에 지방의 국립대 그 사이 정도에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서울권의 상위권의 의과대학들보다는 당연히 입결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교과 우사 전형 같은 경우는 전형도에 어떤 변화가 있냐? 눈에 보일 때는 수능 체제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다단계 전형에서 일괄 합산으로 바뀌었지만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 전의 면접에서 수능 이후로 면접이 바뀌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수능 이후로 면접이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대략적으로 한 20대 1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률이 발생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높으니까. 또 그리고 수능 최저가 높으면서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의 합격 성적이 영남대나 동국대학교처럼 내신 성적이 매우 낮다. 그럼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겠죠. 하지만 수능 최저가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 지원하기가 좀 꺼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 우사 전형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지고 가장 큰 특징은 최초 합격자의 성적과 최종 합격자의 성적의 점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단계 서류평가 6배수 내에서 대부분 다 뽑힌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비슷한 성적대 애들이 온다. 결국 수능 체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과 모집 인원을 보게 되어지면 2024학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은 19명으로 늘어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오히려 3명이 감소해서 15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도 27명에서 21명으로 인원은 감소가 되어지고 2023학년도부터 신설된 전형이 강원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 내에 한방음 전형 2명을 선발하는 전형이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 2022학년도로 오면서 가장 큰 특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교과 우수자 전형 간의 최종 합격자의 점수 차이가 1.32, 1.34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형 간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최초와 최종의 점수 편차가 크지 않고 교과는 최초와 최종 간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핵심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미래는 결국은 수능의 중요성이 매우 큰 거예요.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입생의 선발 비율을 보시면 2021학년도까지 과학과나 영재고 학생들의 비율이 1.2%였는데 2022학년도 0.6%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과학과나 영재고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대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사고 같은 경우도 6.6%에서 4.7%로 줄었기 때문에 결국 자사고 학생들도 실제로 연세대학교 미래에 합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의 원서를 쓰기에 적합한 학생들은 누구냐? 일반고 학생들이 적합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당연히 있고 뽑히긴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내신 성적이 증가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연세대학교 미래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했죠. 과학고 학생들이거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고 내신 성적 4등급으로도 붙는 경우들도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자사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대학이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지만 연세대학교 미래가 자사고 학생들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 미래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서울, 경기, 인천의 일반고 그 다음에 전국 각지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 1.1, 1.2, 1.3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구간이라는 점. 그러면서 수능 세조를 높은 구간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형의 방식에 있어서 학업의 역량에 대한 반영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하나의 특징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의 원서를 충분히 쓰실 수가 있죠. 연세대학교 미래의 원서를 쓰실 때 첫 번째 조건은 이거예요. 내신 성적이 아무리 안 돼도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1.4를 넘지 않는 내신 성적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수능 체제를 높은 수능 체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내신 성적이 1.2나 1.3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쓸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 미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결국은 뭡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도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이유. 두 번째 연세대가 가지고 있는 원서 지원이 까다로움이 있잖아요. 수능 체제가 높다는 점.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이 호락하지 않다는 점, 이 점 때문에 경쟁률이 쉽게 상승하기도 어렵고, 또 더군다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교과 80%의 면접이 들어가는 거니까 교과 100% 전형보다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또 그리고 전년도에서 대학에 발표한 성적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을 좀 꺼릴 수밖에 없어요. 원서 지원이 많은 학생들이 좀 꺼리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유리하죠.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한 번쯤 원서를 써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더 어려운 구간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수능 전에 면접을 보든 수능 이후를 보든, 다시 말해서 일정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갖추었고 수능 체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원서 지원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수능 최저가 결국은 불합격의 가장 큰 이유예요. 하지만 8월이나 9월에 대학에 결정을 하고 원서를 쓰실 때 모든 분들은 수능 최저가 장애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능 최저가 높다고 해서 원서를 못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대 불합격의 가장 큰 이유가 수능 최저라는 점, 그 점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8월 31일에 모의고사를 보니까 모의고사 보시고 난 다음에 연세대학교 지원 여부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